자, 오늘 이야기할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현재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하거든. 그런데 이 건강은 인류가 40살까지는 얼추 보장이 돼. 그런데 40살이 지나면서 급격하게 건강이 무너져 간다. 그리고 60살이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 몸은 노화의 단계로 들어오는데, 이때서부터 이제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만들어질 거야. 예를 들어서 미국 인구 몇 명인지 혹시 알아요? 미국 인구 아는 사람? 스타벅스 커피가 달려있어요. 아무나 손 들고 얘기해봐요. 없어? 여기 검색해봐. 몇 명이나 되는지. 얼마? 대답한 거예요? 3억면? 3억이 되나? 3억이 넘나? 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 여학생이 검색해서 알려줘봐. 정답. 현재 25년도 몇 명이나 돼요? 3억 4,700? 와, 저 여학생이 했는데 여기서 숟가락을 딱 얹었네? 둘 다 나한테 개인톡으로 보내. 커피 줄게. 이렇게라도 이게 여러분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지 않으면은 이게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응? 그래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다 들을 필요도 없고 다 외울 필요도 없어. 대신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 용어들도 익숙해져야 되고 그 상황들도 익숙해져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여러분들의 몸은 아직 젊고 건강하고 튼튼해. 그래서 웬만큼 술, 담배 해도 멀쩡하다고. 그 다음날 이 상태로 계속 있다 보면 여러분들의 몸이 우리 인간들의 기본 기준인 줄 알아. 그러면 그 상태로 살다가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몸은 망가질 거라고. 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한 것이 있냐면, 도쿄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들을 추적했어요. 그래서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두 번째는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만 추적을 했어. 이 선수들의 수명은 어떤지를 봤을 때 금메달리스트들의 수명이 현저하게 짧아. 그런데 올림픽에 단순 참여를 했거나 아니면 올림픽에서 성적을 내서 메달을 딴 일반적인 선수들, 그러니까 초특급 엘리트 선수들이 아닌 선수들의 수명은 일반 선수들, 그리고 엘리트 선수들, 그 다음에 일반인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수명이 높아. 그런데 그것도 건강한 질적 수명이 높다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커. 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했었던 그 식생활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자, 지난주 제가 400km를 타고 왔고 그 바로 전주에 1300km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그 1300km를 5일 동안 타는데, 그러다 보면 하루에 한 250 정도에서 300km 정도를 탈 건데, 저기 이거 어떻게 내려오지? 스크린 다운. 전원. 이거는 항상 힘든 것 같아. 요거 작동하는 사이에 계속 이야기는 하면서 설명은 드릴게요. 스크린 다운. 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한 달 동안 해왔던 두 가지 패턴의 식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것은 계속 이야기했었던 생애, 주기별, 그리고 삶의 형태에 따라서 운동을 할 때와 운동을 하지 않을 때의 식생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압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나의 운동 생활과 그 다음에 식생활에 대해서 계속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스크린이 안 내려와. 이거 뭐가 잘못됐나? 전원. 이게 조교를 해본 사람도 없죠? 프로젝트. 내려오면 강의 시작 시 전원 버튼을 터치. PC와 앰프가 켜지고 프로젝트를 켜고 끈다. 프로젝트를 켜고 끈다. 아니. 아이씨, 다 꺼졌네. 요게 PPT가 이게 내려와야 여러분들이 양쪽 끝에서 보기 좋을 텐데, 내려오질 않네. 어떻게 됐다고? 아이씨, 뭐가 내려오는 줄 알고 계속. 고마워. 이야기 안 했으면 나 지금 계속. 이쪽에서도 보이나요? 그래? 아이고,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PPT를 볼 수 있는 게 첨부 파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인슐린의 민감도, 그 다음에 인슐린의 저항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원인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생기는지 제가 운동을 해오면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랜도너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고 계속 앞으로도 얘기를 할 텐데, 자,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지 말고 우리 몸이 어떻게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운동과 비운동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과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 1회 미만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기준을 잡는 거예요. 일단 물론 주 1회도 하지 않겠지만, 자, 주 1회 이하, 주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 몸의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여러분은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일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이 항상성들을 요즘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만드는 요 혈당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자, 일단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 혈당치가 높아질 거고, 그러면 인슐린이라는 놈이 분비가 될 거고,
이 인슐린이라는 친구가 요 당이라는 것을 세포한테 전달해줘서 세포 단위에서 운동을 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우리가 추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제 스트레스라는 과정. 여러분들, 아이, 짜증나. 아니면은, 당 떨어져. 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라는 상황을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 하면은 호르몬의 변화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호르몬의 대표적인 호르몬이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라는 놈이 분비가 되는데,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의 특징은 내가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은 천적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나오면은 우리 몸은 요 혈당치를 비상연료로서 사용을 한단 말이지. 갑자기 호랑이가 쫓아왔을 때 내가 갑자기 힘을 써서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긴급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긴급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혈당치를 끌어올 때, 이때는 안정적으로 산소를 가지고 효율 높인 대사, 산소 대사를 통해서 운동을 하는 이 과정들은 다 배제하고, 일단 긴급하게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비상체제로 전환이 되는 상태. 그 비상체제가 무슨 의미냐면 정상이지 않다는 얘기죠. 정상이지 않은 비상상태를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런 상황들은 스트레스 상황인데, 이 스트레스 상황은 대부분 천적, 두려움, 공포,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저 스트레스 상황,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수면 부족, 수면압이 높아졌을 때 또 마찬가지 저러한 스트레스, 몸의 상태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 비정상 상태이면 이 혈당치에 있는 그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의 이 에너지를 급격하게 긴급 에너지로 먼저 땡겨 쓰는 거예요. 급전을 땡겨 쓰듯이. 그러면 혈당이 혈액 내에서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상태하고 이 스트레스 상태하고 계속 연계가 돼요. 짜증나. 그러면은 우리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달달한 카페라떼, 캐러멜 마키아토, 이런 것들이 땡긴다고요. 이것은 우리 몸이 그렇게 진화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의 비상적인 상태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변화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스트레스가 나왔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당을 원해. 우리가 몸에서 당을 원해서 달달한 것을 먹었어요. 그러면 혈당치가 높아질 거고, 높아진 혈당치에 의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될 거고, 인슐린은 세포한테 당을 갖다 줄 건데, 문제는 이 세포가 그 전까지 충분히 많은 당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더 이상 세포 안에 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그러면 인슐린이 당을 갖고 와서 세포한테 전달해 주려고 해도 이 세포가 이 당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와서 당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포는 인슐린에 대면대면한 상태, 인슐린이 반갑지 않은 상태, 더 이상 당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이 항상성이라는 것이 무너져 버린다고. 근데 이 항상성이 무너질 때까지
무엇이 필요하냐면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해.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 최소 20년, 그렇지 않으면 30년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효과적인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항상 일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혈당이 떨어지려고 하면은 혈당이 떨어지지 않게 할 거고, 그리고 혈당이 많아져서 인슐린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 인슐린을 췌장에서 만들어낼 건데, 만들어냈는데 가서 일을 해보니 일을 잘 안 해. 그러면 췌장에서는 좀 더 많은 인슐린을 보내. 그래서 그 추가로 분비된 인슐린이 다시 당을 가지고 세포한테 또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포는 제대로 당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인슐린을 반가워하지 않는 상태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그때서부터는 우리 몸은 인슐린을 갖다 줘도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는, 전문 용어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요 시스템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은 항상 기랑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가 하나가 좋아지면 뭐 하나는 나빠져. 어디 한 군데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한 군데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촉진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들을 민감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요 두 가지, 민감성과 저항성은 서로 계속 움직여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은 우리 근육들의 형태예요. 메인으로 사용하는 주동근, 그리고 그 주동근과 반대의 역할로 일하는 길항근, 요 두 가지의 근육 역할들을 도와줄 수 있는 협력근들이 있을 건데, 이 주동근과 길항근, 그 다음에 협력근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건데, 마찬가지로 인슐린이 나와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할 때 하고 인슐린에 저항을 할 때 하고의 상황들이 사실은 같은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져.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아볼 것이 이 민감성과 저항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죠? 그러니까 인슐린의 저항성이 발생하게 되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혈당이 부족하면 혈당을 보급하고, 혈당이 높아지면 다시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낮추려고 하고, 혈당이 낮아지면 여러분들이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요것은 혈당이 떨어져서도 스트레스가 생기고, 죄송합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져도 혈당이 높아져.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여러분들, 특히 우리 뇌는 에너지원으로서 가장 익숙한 포도당이라는 에너지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 포도당 수치가 혈당이 떨어지면서도 연동돼서 생긴다. 그러면 혈당이 떨어지면 뇌에서 짜증 섞인 스트레스가 나온다. 이 부분들은 뇌과학 시간에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영양학 시간에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 부분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익숙해요. 스트레스가 생겨, 짜증나, 그러면 단 것이 땡긴다. 이런 상황들은 이해가 충분히 될 거예요. 익숙하니까. 마찬가지 스트레스가 생겨서 혈당의 필요성이 높아질 때가 기본적으로 이런 투쟁과 회피를 위해서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올 때도 이 혈당의 변화가 있지만, 마찬가지 혈당의 변화에 의해서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라고 구분할 수 없듯이 상황이 전개돼. 그래서 스트레스가 먼저인지 혈당이 먼저인지, 배고픈 것이 먼저인지 스트레스가 먼저인지가 계속 헷갈리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혈당을 단순하게 인슐린이라는 요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이 아니고 이 혈당을 에너지원으로서 판단을 해서 이 에너지원을 요 운동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인슐린의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 요것이 이 인슐린 저항성을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요 투자야. 자, 이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아까 미국 사람들이 약 3억 2,400이라고 그랬나? 아무튼 3억 4,200, 한 요 정도 된다라고 치고, 자, 이 안에 제2형 당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요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를 하는데 인슐린 분비를 하고 있는 그 췌장이라는 이 장기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를 요 제2형 당뇨라고 하고, 그 사이에 제1형 당뇨, 자, 요것은 뭐 선천적으로 뭐 생겨났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저 제1형 당뇨는 사실은 잘 모른다. 원인이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이것은 췌장의 인슐린 생산 기능이 아예 원초적으로 조금 안 좋아서 생긴 거고, 제2형 당뇨는 제대로 인슐린에 대한 활용을 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저항성으로 인해서 생겼다라고 하는데, 요 인구가 미국에서 5천만 명이다라고 보고, 그 사이에 좀 줄었는지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약 5억 5천만 명. 요 제2형 당뇨를 가지고 있다. 저 2형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엄청나다. 여기와 관련돼서 미국 내에서는 약 4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 또 전 세계적으로 봐도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제2형 당뇨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용, 병원에서 사용되거나 그 사람이 몸이 아파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출되는 저 비용이라고. 저 비용을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회원들이 저 지출을 해야 돼. 자기 벌이에서. 물론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공단이 아주 잘 되어 있다라고 해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간다고. 당뇨병 약을 먹거나 아니면은 당뇨병과 관련된 대사질환에 의한 이 증상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들을 요 운동이라는 놈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대구대학교 스포츠 헬스케어 학과를 나와서 스포츠 영양학을 수강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 주변에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은 이 회원분들의 요 제2형 당뇨, 대사질환 들과 관련된 증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저 운동이라는 처방을 내려주고 저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질적 수명을 향상시켜주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 과정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아니면 저런 코티솔이라든지 이러한 용어들, 우리 인간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만 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어. 지금 하는 공부 말고 정말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용어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익숙해야 돼.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운동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잠깐만 요 랜도너스를 한 사람들의 기준으로 설명을 해줘 볼게요. 일단 200kg씩 매일같이 한다. 1일에. 그랬을 때 소모되는 것이 약 5000kcal라고 했을 때, 이 5000kcal면 밥으로 봤을 때, 햇반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한 12그릇? 짜장면 곱빼기로 봤을 때 짜장면 곱빼기로 8그릇 정도를 먹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 에너지들을 매일같이 사용을 한다. 또 요런 것들을 할 때는 플러스 달달한 콜라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뭐 기타 등등 뭐 초콜릿 그리고 뭐 파워젤이란 이런 에너지 원들을 먹게 되는데 문제는 요것을 운동할 때만 필요로 할 때 먹으면 돼. 왜냐하면 200km를 가기 위해선 시간당 시속 20km로 간다라고 했을 때 10시간이 필요하고 1시간에 20km를 주행했을 때 우리들이 소모할 수 있는 칼로리는 약 500kcal 정도라고 봤을 때 1시간당 500kcal씩을 사용했다면 500kcal씩을 먹어도 밸런스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뇌라는 놈이 이제 포도당을 대사한다라고 했을 때 지속적으로 뇌가 일을 하고 또 근육이 일을 하고 했을 때 지속적으로 이 포도당을 사용을 한단 말이죠. 자, 여기서 참고로 하나. 자, 요 근육이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 포도당을 100이라고 했으면 요 근육은 몇 %를 에너지로 쓸까요? 오, 퀴즈. 자, 아까도 퀴즈 맞힌 사람은 나한테 개인톡 보내요. 자, 손 들은 거야? 아니면 그냥 턱 괸 거야? 오, 저기, 이거 손 들은 거야? 이렇게 한 거? 거기 끝에. 이거 손 들은 거 아니야, 이거? 얘 대답해봐. 손 들었다 치고. 몇 %? 자, 100이라는 만큼을 섭취했어요. 우리 근육이라는 놈은 이 포도당을 사용을 한다고. 포도당의 몇 %,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의 몇 %를 근육이 소모시킬까요? 빨리! 30%? 그 뇌도 그 정도는 쓴다, 뇌도. 뇌도 한 25% 정도는 쓸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육이 20에서 25%.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는 것은, 그거 틀렸어도 괜찮아. 커피는 줄게. 대신에 좀 씩씩하게 대답을 하라고. 틀려도 괜찮아. 틀린 게 창피한 건 아니야. 모르는 게 창피한 건 아니라고. 대신에 커피 먹고는 좀 더 씩씩하게 모르는 건 물어보고, 그리고 대답도 씩씩하게 해야지. 자, 80%를 포도당이 근육에서 사용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 인슐린 저항성인데 이 세포한테 당을 갖다 줬을 때 세포가 더 이상 못 먹겠어요 라고 했을 때 이 세포들은 다양한 세포들이 있어요. 지방세포도 있을 거고 근육을 만들어내는 세포도 있을 거고 기타 여러 가지 세포들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생식세포도 있겠지. 뭐 정자도 만들고 단소도 만들고 뭐 피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 뼈를 만들기 위해서도 다양하게 쓰는데 이 세포 중에 근육세포가 80%의 에너지를 쓴다.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육세포가 80%의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몸에 근육의 양 자체를 키워 놓는 것이 이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거나
치유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 근육들은 어디에 많을까? 자, 근육들은 어디에 많을까? 자, 이번에 요쪽에서 근육! 어디에 많아? 어디? 하체, 허벅지? 맞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뭉뚱거려서 얘기하면 조금 엉덩이 근육, 허벅지도 옆벅지, 뒷벅지, 앞벅지 조금 좀 작겠죠. 안벅지는 더 작겠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 근육들을 키우기가 훨씬 더 쉽다, 어렵다로 나눠지고, 가능하면 훈련했는데도 잘 크지 않는 근육들을 훈련을 시키면 이 훈련 효과가 체감할 수 없다 보면 그러면은 그 회원들은 열심히 잘 안 하겠죠. 근데 조금만 운동을 했는데도 근육이 빵빵해져. 그럼 맨날 거울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과정들에서 효과가 잘 나올 수 있다, 없다가 매우 중요해. 자, 여기서 여러분들, 거의 개인톡 줘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만 지나가는 얘기로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엔트로피라고 혹시 들어본 사람? 엔트로피. 없어요? 자, 그러면 열정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열정에서 열자가 뭐냐? 열정에서 열이라는 것은 뭔가 이게 데펴져 있고 뜨거워지고 막 이러는 열이 있겠죠? 이 열정의 그 열은 여러분들이 아직 젊어서 막 몸에서도 열나고 막 의지도 막 불타오르고 막 이러잖아요. 이때 나오는 그 단어가 열정인데 이 열정 중에서 이 열이라고 하는 요 단어, 뜨겁다. 라면 먹을 때도 이 열자 들어가면 맵고 그러면 열나고 뭐 이러죠. 저 열자의 기본값은 뭐냐면 식는다라는 거예요. 식어요. 저 열정은 계속 식어. 여러분들이 나이 먹어가는 것처럼 이 열은 계속 식어간다고. 이 식어가는 열정에 열정 페이를 지불한다 라고 했을 때 진짜 돈을 줘야지.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너 이거 열심히 하면 나중에 사장 될 수 있다. 너 이거 열심히 하면 너 나중에 정말 건강해질 수 있고 너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런 소리 말고 실질적으로 열정한테 필요로 한 것은 뭐냐면 이 불쏘시개처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숯불구이를 먹는데 거기에 숯불을 하나 더 올려놔서 불이 세지거나 아니면은 숯불을 계속 이렇게 불쏘시개로 이렇게 북돋아줘서 산소 공급을 더 많이 하게 해줘서 불이 더 세지는 것은 이해되죠. 마찬가지 이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결과물 아니면 효과, 성적, 기타 등등 내가 눈으로 파악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이 결과물. 다시 말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물이 잘 나왔어. 그러면은 이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는 그 효과, 성과가 여러분들의 열정 중에 저 열이라는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 준다. 열정이 식지 않게 된다. 그런데 노력을 했어.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시험 봤는데 시험이 잘 안 나왔어. 결과가. 그러면 요것이 한 번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또 실패했어요. 두 번쯤 실패하면 괜찮은데 세 번쯤 실패할 때쯤 되면 조금씩 힘이 떨어지고 한 5번쯤 실패하다 보면은 이제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요게 가장 가장 문제가 커져요. 자, 이것이 우리 몸에서의 저항성이 생기는 과정에서는 보통 20년에서 30년 여러분들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몸이 노력을 한다고. 근데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쁜 상태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몸이 항상성이 무너지면서 망가지듯이 여러분들의 열정도 불쏘시개 성적, 결과, 성과들에 의한 불쏘시개 역할이 없어서 열이 식어가면 여러분들의 어떤 동기, 모티베이션도 사라진다. 자, 요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한 얘기니까 마찬가지 이 항상성과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자, 인슐린이 민감해지거나 아니면 인슐린에 아니면 둔해지거나 라고 했을 때의 상태들로 쭉 보면 인슐린의 분비량이 많다 적다, 그 다음에 혈당들에서의 반응, 그러니까 혈당이 먹고 나서 혈액 안에 포도당의 수치가 혈당이라고 봤을 때 혈당이 밥 먹고 나서 바로 혈당이 쭉 올라가거나 아니면 밥 먹고 나서 혈당이 뚝 떨어지거나 라고 하는 이 상황들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에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연속 혈당 측정기 몸에다가 붙이고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앱으로 추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짜장면을 먹었을 때의 나의 혈당치의 변화가 어떤지, 아니면 짜장면 대신 짬뽕을 먹었을 때의 내 혈당치의 변화가 어떤지를 구분하는 실험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기회가 있을지는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우리 몸은 다 달라. 그래서 누구는 짜장면을 먹었을 때 혈당치가 치솟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누구는 짜장면을 먹어도 혈당치가 치솟지 않아. 이것이 개개인마다의 차이점. 이 차이점들이 분명히 존재해. 우리 엄마는 짬뽕을 먹으면 멀쩡한데 나는 짬뽕을 먹으면 혈당치가 급격하게 치솟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런데 그것도 가족들 간의 식습관, 가족들이 어떤 것을 먹는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미러링이라고 해서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하고 내가 똑같이 행동하려고 하는 요 미러링이라는 행동 양식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서부터 계속 생존을 위해서 진화되어 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먹는 음식들, 좋아하는 음식, 자주 먹는 음식들이 그 아이도 함께 자주 먹게 되고 익숙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식구 전체가 당뇨 같은 대사질환에 들어갈 수도 있고 과체중 집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호리호리한 몸매를 갖게 된 가족 전 구성원들의 이 체형이 결정된다. 이것은 유전적인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전적인 요소, 아예 DNA 구조에서부터 내가 물려받았던 이렇게 선천적인 이 유전 요소도 있지만 이 유전 요소는 20% 미만이고, 심지어는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이 사람들조차도 이 5가지의 식습관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 선천적인 유전을 후천적인 후행성으로 교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활발한 연구가 진행이 돼 왔는데 결과물은 굉장히 좋아요. 완전히 이 사람은 반드시 당뇨가 걸릴 거야, 췌장에 문제가 생길 거야 라고 했었던 사람들조차도 식단 조절하고, 두 번째 운동 요법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술, 담배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이 식습관하고 운동 습관만 개선한 것으로 87%의 유전자를 나쁘게 갖고 태어난 사람들조차도 87%의 비율로 멀쩡했다 라고 하는 최근의 연구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사가 아니고 운동학자로서 우리 회원들에게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이 공간에서 배운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면 여러분들도 요 운동 처방을 가지고 이 5천만 명, 5억 5천만 명, 그리고 4천억 불씩 되는 저러한 비용들을 절감하거나 이 삶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은 이 인공지능이든 컴퓨터든 IT든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어떤 취직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업으로서 충분히 이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얘기들은 지속적으로 하여야만 해요. 자, 그러면
민감한 인슐린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 요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키거나 인슐린의 역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인슐린의 역할 중에서 이 인슐린은 우리가 먹은 포도당을 지방이라는 아주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꾸어서 우리 체내에 축적시키는 역할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슐린의 지방으로 만드는 그 기능. 그 다음 또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지방으로 만들어진 상태를 다시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방해하는 거야.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인슐린이 또 다른 역할을 한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겼을 때 만들어지는 거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당뇨와 대사, 증후군이 나타나는데, 비만이라는 것은 그러한 형태, 그러한 증상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태라고 보면 돼. 저분이 상당히 체형이 뚱뚱하시네? 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모든 영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과정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제 인슐린이 저항하게 되는 저 상황들에서 이제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은 어떤 것들로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